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지방의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19일 이후부터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콕 수도권도 앞으로 7일간 대기질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데 태국 상층부의 풍속이 강해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21일부터 24일에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리누이라는 판다가 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사한 판다는 21세로 18일 오전 11시부터 코피를 흘리다가 19일 이른 아침 숨졌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중국 수의사팀이 태국으로 건너와 부검할 예정이며 일부에서는 지속되는 초미세먼지 오염으로 급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국 쌀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2개월간 140만 톤 이상의 쌀이 수출되었는데 금액으로는 38.2% 증가한 75억 3,900만 달러 어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평소보다 2배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전력청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많이 썼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26도로 에어컨을 설정하면 4도만 낮추면 되기 때문에 실외기의 작동이 적지만 40도인 상황에서 26도로 설정하면 14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실외기가 오랫동안 작동하면서 그만큼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전기 절약을 위해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고효율의 에어컨으로 교체, 에어컨 청소를 1년에 2회 이상 실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도록 하고 전구를 LED로 교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부 의과국은 태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종인 XBB.1.16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20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44달러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국은 촌부리 램차방 항구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대량의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양은 컨테이너 140개 분량 4,000톤에 이르는데 태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밀수라고 합니다. 태국 산업연맹은 3월 산업신뢰지수가 2월에 96.2에서 97.8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원자재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전기요금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면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 한 달 4에서 5,000바트의 전기요금을 내던 집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뒤 한 달 전기요금이 71바트이 나왔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태양광 발전 설치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여건과 득실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의 무게는 약 22kg 정도인데 여러 장의 무게를 지붕이 견뎌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최소한 한 달 전기요금이 3,000바트 이상 나오는 집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 가격도 11만 바트에서부터 70만 바트까지로 상당히 높은데 패널의 수명은 종류에 따라 20년에서 40년 사이입니다. 6월 1일부터 태국을 찾는 여행객으로부터 1인당 300바트의 입국세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항공편은 300바트, 육로와 해로로 입국하면 150바트를 내야 하는데 징수 시스템 구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피팍 관광체육부 장관은 항공편 입국세 도입을 9월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세는 항공요금에 포함된 형태로 징수할 예정이지만 태국 국적자나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항공사들은 예외 정형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푸켓 관광협회는 항공편 입국세 징수를 연기한다면 형편성 MRK 육로와 회로를 통한 입국세 징수도 같이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국세 징수를 항공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징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사취한 남성을 사라브리 무항지역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방송과 SNS 등의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해 2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553만 밭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나콘나역 지방에 위치한 육군 군사학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골프카트 100대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프카트는 학교 옆 골프장 소유인데 학교의 주차장을 충전 공간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전기압선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밤스경찰서는 15일부터 17일 사이 오토바이 택시기사 3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바가지요금, 무면허, 무등록 차량, 마약 복용 등의 혐의 등이었다고 합니다. 앙통 무앙 지역의 시장에서는 망고가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크란전 킬로그램당 60에서 65밭이었지만 현재는 30에서 25밭 사이로 폭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린 망고의 경우 킬로그램당 30밭이었던 게 현재는 10밭이며 중화품의 경우 7에서 8밭에 거래되고 있다고 상인은 말했습니다. 빠툼탄이 삼곡지역에서 전선을 절단해 훔치려던 남성이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30대로 추정되는데 22,000V 고압선을 절단하려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태국 경찰청 수라쳇 부청장은 최근 늘어나는 중국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에 인공지능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중국 대사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으로 도주해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해 얼굴과 홍채 인식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방콕 이민국 경찰은 라민트라 거리에서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한 혐의로 40세 잠비아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약 7년 3개월간 오버스테이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44세 남성을 싱부리 무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공범 6명과 함께 지난 2008년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뉴질랜드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한 뒤 복제 카드를 만들어 약 1,000만 바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7명의 용의자 중 6명이 검거되었으며 경찰은 잠적한 나머지 1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용 방카이 지역에서는 송그란 연휴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가로등과 신호등 공사 현장에서 매설된 전선을 절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약 100m 정도의 전선이 절단된 상태로 풀밭에 놓여 있는 걸 압수하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라용 반창 지역의 쇼핑몰 내 금은방에 총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15박 무게의 금제품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난한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사 콘크라툼뺀 경찰은 무장강도 혐의로 24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크라툼벤 지역에 위치한 금은방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6번 무게의 금제품을 강탈해 달아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슬그머니 경찰서를 찾아 자수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물축제인 파타야 왈나이 물축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파타야의 해변 도로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어 해안도로는 차 없는 거리가 되었으며 수만 명의 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축제를 즐겼습니다.
해변가 업소들은 라이브 음악 연주나 DJ 부스에서 음악을 틀어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시당국은 경찰과 공무원, 구급대 등 800명의 인원을 배치해 사건 사고의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손끌한 연휴기간 꽃창으로 여행을 간 여성의 사연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여성은 숙소에 도착 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호텔은 오래된 폐허처럼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의 물은 썩어 있었고 자풀이 무성한 정원, 1층 로비나 식당은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머물 방만 겨우 호텔방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여성은 이곳에서 잠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숙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